Excellencies, distinguished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행사에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디지털 연계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세안 연계성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아세안의 연계성 구상을 지원하고 또 MPEC, 아세안 연계성 2025 마스터 플랜의 전략적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올해는 디지털 혁신에 특히나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작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아세안과 한국을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포럼입니다. 디지털 연계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논의를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의 시너지를 더 증진하고 연결고리, 그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션 2에 있을 10개 아세안 회원국의 발제자 분들과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이 2월 8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책자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식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아세안 회원국의 발제 자료 또 발표에 대해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귀빈분들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많은 논의가 디지털 연계성 면에 있어서 심화된 협력과 또 상호 이해 또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에 아세안 사무국에서 제작한 디지털 혁신, 아세안 연계성에 있어서의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내외 귀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본격적으로 포럼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이미 강력한 아세안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자 이 자리에 왔고 또한 아세안의 디지털 연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함께 여러분들의 해안과 많은 지식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아세안 센터의 김혜용 사무총장님을 모셔서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모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토림족 호이 전 아세안 사무총장님,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님, 송칸 루앙무니톤 주한 라오스 대사이자 주한 아세안 대사단 의장님, 아세안과 한국의 내기빈 여러분, 전 현직 대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또 김영순 대사님, 남윤석 또 서정일 대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내기빈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는 한국과 아세안 간 연계성 증진을 위한 공동의 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2013년 출범 이래 아세안 연계성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11차 포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2025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에 따라 아세안의 연계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이 라오스인데요. 바로 연결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아세안의 주제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만큼 이번 포럼의 주제도 그만큼 더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 아세안 센터는 지난 10년간 본 연계성 포럼을 통해 아세안의 연계성 노력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교통, ICT,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아세안 연계성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투자자들 또 그 외에도 학계, 관련 기관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웨비나로 이어가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상호 호혜적인 한 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아세안 연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기관을 초청해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파이프라인의 19개 우선순위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는 등 다양한 연계성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에는 아세안 연계성 포럼 10주년을 기념하고 또 코로나 이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을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특별 포럼에는 아세안 회원국들 정부 관계자와 대표들은 물론 또 그 외에도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 아세안의 주요 대화 파트너국들도 참석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아세안 연결성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아세안 대표단과 한국 민간 기업을 매칭함으로써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강화했습니다. 저희 한 아세안 센터는 본 연계성 포럼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물리적 연계성, 제도적 연계성, 그리고 인적 연계성 등 연계성의 3가지 축을 모두 다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년간 개최된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구상, 또 RCEP, 그리고 한 아세안 FTA 등 주요 제도적 성과에 대한 논의를 촉진해 왔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무역 촉진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출입 통관, RCEP 원산지 규정 등의 주제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와 주한 아세안 교수 협의회는 양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MPEC 2025는 5가지 전략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연계성 이니셔티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세안 중소기업 디지털화 행동 아젠다 등과 같은 아세안 지역의 아젠다와 또 개별 국가의 스타트업 육성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저희 한 아세안 센터는 5년 연속으로 한 아세안 스타트업 위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량 강화 기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세안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의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는 2030년까지 그 규모가 약 3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층이 2030년이면 역내 소비자의 75%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디지털 연결성을 중심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변혁적 힘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포럼은 2개의 통찰력 있는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한 모든 참가자와 연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다토 림족 호이 아세안 전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기찬 새해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Excellency.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럼 개회사를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아세안 연계성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통합된 아세안 공동체를 위해서 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국 간의 그 우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His Excellency. 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센터의 김혜훈 사무총장님, 송칸의 로앙 문인톤, 주한 라오스 대사님, 또 주한 아세안 대사단 의장님, 존경하는 다토 림조코이 전 아세안 사무총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 아세안 센터 측 모든 관계자분들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이 아세안 연계성 포럼은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방안과 또 이와 관련한 한국과 아세안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했습니다. 특히 올해 포럼은 매우 시적절합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 내에서 아세안 연계성 포스트 2025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에서 얻은 이 통찰과 해안은 그 엠팩 2025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는 데 있어 연결성, 이 연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해 라오스의 의장국 주제인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는 역내 연계성의 그 중요성을 보다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통합 공동체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줄여서 카시라고 부르는 이 구상은 아세안과의 연계성 관련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카시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또 디지털 혁신, 또 인적 교류, 인적 이동 등 그 엠팩 2025의 전략적 목표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관련해서 8개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한 아세안 연계성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CSP 구축을 위한 개념 노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CSP에는 ABC 비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여기에서 A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전 증진, B는 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연결된 미래 구축, C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플랫폼 구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아세안 CSP에서 연계성을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B 비전을 구체적으로 연결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을 어떻게 구현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세안 연계성의 세 가지 측면인 그 물리적, 또 대조적, 인적 연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연계성입니다. 디지털화 또 스마트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의 산업이 우선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미화 3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인데 아세안의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아우르고 아태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아세안 연계성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2달 전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전기 버스 도입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의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연계성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세안 FTA를 개선하는 작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FTA 격상,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 아세안 교역량 증가에 상당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저희 양자 교역량은 2022년 기준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메콩강 유역의 그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BIMP, EAGA 뿐만 아니라 그 메콩 협력 프레임워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 메콩 협력 기금은 2013년에 출범 이후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2027년까지 관련 기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소지역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동티모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 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저희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이미 3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학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한 아세안 센터와 부산에 있는 아세안 문화원의 활동과 역할도 확대될 것입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중단되었던 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문화원 역시 예술 분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세안 재단과 함께 연결 아세안이라는 제목의 단체전을 공동 주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전시에서 한국과 아세안 작가 14명의 작품 한 16점이 전시된 바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 아세안 파트너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연결된 아세안은 번영과 또 평화의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곧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가 될 대한민국은 언제나 원활하고 포괄적으로 연결된 아세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 Excellency,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그리고 또 한 아세안 사이에서의 상호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칸 우랑무니턴 주한 라오스 대사님이시자 주한 아세안 대사단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혜용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님, 다토 림족호이 전 아세안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발표자 여러분,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주한 아세안 대사단을 대표하여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 아세안 센터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 수년간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연결성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모두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연결성이 경제 발전에 더욱 중요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2024년 아세안의 주제로 아세안 연결성 및 보건력 강화로 결정했음을 본 포럼에서 알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큼 올해 아세안의 공통 주제와 디지털 연결성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의 전문성, 역량, 경험, 노하우가 풍부하며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아세안 양측 연사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연계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 지역 간의 협력과 연계성 관련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의견을 교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한 아세안 디지털 연계성 협력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성공을 기원하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사님.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시간입니다. 다토 림 조코이 전 아세안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총장님께서는 아세안 한국 연계성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is Excellency 김혜용 한 아세안 센터의 사무총장님, 대한민국의 외교부의 정병원 차관보님, 송칸 루엉민노톤 주한 라오스 대사님, 또한 그 주한 아세안 대사단 의장님, 또한 림 대사님, 김 대사님, 성 대사님, 각국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서울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왔을 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자리했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방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 아세안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을 지금 다시 찾아보니 아주 활발하고 역동적인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세안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세안 센터 측에 저를 본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아세안 간의 그 연계성 강화 또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아세안 내 그리고 또 아세안과 한국 간의 그 연계성 강화는 아세안 연계성 2025 마스터 플랜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OIP 또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카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창시한 구상이기도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의 번영은 지난 수년간 더 큰 연계성의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진전을 보시면 인프라 구축,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 또 지역 생산 네트워크 연결, 또 시장 구축,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 이런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연계성은 경제 간의 그 상호작용, 생산성, 경쟁, 시장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각국의 경제 통합과 또 회복력을 높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그 한 아세안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아세안 내 그 데이터를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 오픈 데이터 사전 개발이라든지 또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미래 직업 기회를 위한 아세안 내 직업기술 훈련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한 아세안 티베트 모빌리티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엠팩 2025 이행에 있어 한아세안 협력의 그 핵심 이니셔티브인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또 표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공유한 경험과 전문성은 영내 연계성을 강화하고 더욱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또 회복력 있는 아세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이후 연계성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몇 가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경제 또 사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의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의 초기 파이프라인은 현재 업데이트 중입니다.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연계성, 지속 가능성, 또 포용적 의제,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인프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희가 파트너국, 특히 대한민국과 깊이 협력하고 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세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7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또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순환 경제로의 그 전환에 있어 도시 지역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런 도시들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아세안 지속 가능한 도시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 시티 실행 계획 이행, 또 기술 제안서 개발, 정책 대화,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통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은 그 지속 가능한 육상 운송과 또 항공 연결성에도 상당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세안과 한국이 영내 스마트 모빌리티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모빌리티 그 서비스를 위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교통 부문과 또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그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네트 제로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 그 전기차 생태계 발전 성명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해 동안 아세안과 한국이 그 한 아세안 항공 서비스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우 저희 아세안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그 인적 교류를 더욱더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항공 서비스 협정을 향한 항공 운수권 교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 아세안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한 아세안 간의 그 항공 여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디지털 연계성을 강화하고 영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무총장님, 또 차관보님, 그리고 라오스의 송칸 대사님 모두 이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수용하는 것은 영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9월 열렸던 제24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그 카시의 일환으로 출범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구상은 특히
디지털 기술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연계와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희 AOIP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아세안 2023 디지털 업무 계획과 또 204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 공동체 구축 전망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혁신과 또 연계성 향상, 인적 자원 개발, 또 정보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이 이처럼 영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연계성을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 연계성에 대한 아세안의 접근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MPEC 2025 중간 평가의 권고 사항 중 하나가 국가 및 지역의 이익과 우선순위에 따라 MPEC 이니셔티브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 국가 내 이행 및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연계성에는 그 이행과 또 조율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두 가지 좀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접근 방식, 어프로치의 문제입니다. 지난 수년간 아세안 연계성은 그 사업 제공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연계성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계성을 단순히 많은 사업의 목록과 동일시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연계성 프로젝트들은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MPEC 2025 이니셔티브의 실행이 상당히 고르지 못했던 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계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그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으로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즉, 그 연계성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해 그 연계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와 데이터를 활용하면 경제, 또 환경, 정치, 안보, 사회 문화적 범주에 걸쳐 다양한 연계성 지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그 정책 입안자 또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경험적 인사이트와 또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만약 없다면 올바른 연계성 우선순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이자 이제 제 마지막 요점인데요. 아세안 연계성의 그 거버넌스와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계성을 복잡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연계성을 보시면 인프라, 또 에너지 체계 구축, 그리고 디지털 지급 결제 플랫폼,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 요소들을 보시면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 또 기타 기술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연결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계성 관련 측면을 다룰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지역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또 부문 간의 조율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세안이 그 2025년 이후
그 포스트 2025 연계성 의제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또 관련 부문별 기관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작업에 더 많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팩 2025의 부가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ACCC가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원국의 다변화를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또 강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없다면 아세안은 연계성을 실현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따를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은 2025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landscapes of connectivity. 그러면서 진화하는 연계성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와 지역 내에서 신기술의 급부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긴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분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아세안의 인프라 또 경제 발전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아세안 지역의 연계성 의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략과 행동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하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또 아세안에서 더 큰 다양성과 연계성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국인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연계성 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계성 또 회복 탄력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성공적인 포럼을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새해 건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